다들 설날에 잘 쉬었나요? 선생님은 그 특강하는 친구들이랑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오후 한 5시 반까지,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려고 켰습니다. 아, 이게 참 고등부 강사의 비애인데, 365일 중에 거의 맘 편하게 쉬는 날이 진짜 없어. 많이 쉬어도 하루고 이틀 쉬는 날은 진짜 없고 추석이고 설날이고 다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 고등학생은 그쵸 쉬는 날이 없죠 사실. 여러분이 맘 편하게 쉬는 것도 이번 설날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겁먹지는 말고 그렇다고 나름대로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휴식과 그 친구들과의 재미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는 선생님이랑 현장 수업 할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진도 20번부터 30번까지 나가보는 걸로 할게요. 문제 다 풀려 있어야 된다. 지금 18년도 11월이고, 11회차죠. 18년도 11월이고, 이거 문제 다 풀고 구조 파악하고, 단어 시험을 보고 오셔야 합니다. 단어 시험지는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 뿌리는 걸로 할게요. 같이 한번 20번부터 보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독해 영상만 있어요. 그 문법 영상은 없고.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보면은 그쵸? 부사절로 시작하죠. 만약에 너가 그 소셜 게더링 그 사회적 모임에 있잖아. 근데 어떠한 사회적 모임에 있는 거냐면은 큰 빌딩에 사회적 모임에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너가 overheard죠? 엿듣다라는 뜻이야. 근데 너가 엿들은 거야. 우리 hear, listen to도 지각동사였잖아. overhear도 그쵸? 얘 지각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엿듣다라는 뜻이 있고 뒤에 목적어 나오고 지금 목적격 보어 꼬부랑 자리에 동사 원형 보인 나온 거 보이죠? 누군가가 말하는 걸 엿들은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쵸? 지붕에 불이 붙었다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면 그 다음에 주절 나오죠? 너의 반응은 무엇일 거냐입니다. 혹시 선생님이랑 수업했으니까 문법 포인트 뭔지 알겠니? 그쵸? 가정법인 거 보여요? 지금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현대사실의 반대의 상황을 그냥 예 들어주려고 가정법 써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그쵸 무슨 예시?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예시 들어주려고 가정법을 쓰기도 해요. 그쵸 너가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전까지 너의 첫 번째 inclination 하면은 얘 뭐 의향이나 성향?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너의 의향이라는 것은 그쵸 무엇에 대한 것이겠어? 안전과 생존에 관한 것이래요. 하지만 만약에 또 가정법 나오죠? 너가 알게 되잖아. 근데 뭐를 알게 되냐면 이 특정한 사람이 그쵸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알게 되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불리는 노래냐면 그쵸 The roof is on fire. 그러니까 지붕에 불이 붙었다라고 불리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다면 너의 그쵸 threat 위협과 danger 위험에 대한 너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쵸 감소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맥락이느냐에 따라 되게 불안해할 수도 있고 안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once 얘도 부사절 접속사인 거 알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 추구적인 정보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 사람이 refer to 지칭하다라는 뜻인 거 알죠? 노래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사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that은 지금 보니까 동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동격이 대신에 이 팩트를 부연 설명해주는 그 추가적인 사실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 즉 그 추가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사람이 노래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아니라 그쵸 실제 불이 아니라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 맥락이라는 것은 더 잘 이해가 되고 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뭐 할?
판단하고 행동할. 근데 너무 자주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너무 빠르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래서 맥락을 establishing 하면은 뭐 확립하다. 어떠한 법규나 절차 같은 거를 확립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하다라는 뜻도 있어. 확실히 하다.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얘도 3번 형광펜 치고 꼭 갖고 갑시다.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한 단어야. 얘가 모의고사 자체에 대해서. 맥락이라는 건 즉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맥락을 확실히 하지도 않은 채로 정보에 너무 빠르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equal to.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 맥락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쵸? 무엇과 관련된 맥락이냐면 정보와 관련된 맥락이죠. 왜냐하면 그쵸? if에서 다시 부사절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실패하잖아. 즉 맥락을, 정보와 관련된 맥락을 확인하는 걸 실패하는 거 말하는 거죠. 지금 부사절 이 비코즈절에 걸리는 주어는 위인 거 알죠? 만약에 우리가 맥락을 확인하는 걸 실패하면 우리는 그쵸?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어떠한 상황이 처해지면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냥 너무 빠르게 행동하지 말고. 역시나 important 들어간 이 문장에서 답의 힌트를 얻어서 답을 몇 번으로 고르면 돼? 그렇죠. 2번. 정보에 대해 판단하고 반응하기 전에 이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 identify context. 바로 1번 형광펜 친 이 부분에 나오는 identify context. 이 부분 보고 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번 보면은 이 지문 너무 중요해요. 일단 별표를 2개 치고 너네가 그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글이거든? 같이 한번 보면 봐봐. 한번 상상해봐. 너의 몸이 배터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구문이 뭐냐면 더 비교급 주어 동사가 나오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구문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 항상 이 주어 왼쪽에서 끊어줄 거야. 쉼표 뒤쪽으로도 이 주어 왼쪽에서 끊어주고. 그럼 주어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더 비교급 하면 할수록 주어가 더 비교급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면 and 오른쪽으로 더 비교급 나온 것 같죠? 더 more energy. 어디에서 한번 끊어야 돼? 어디 왼쪽에서 한번 끊으면 돼. 그쵸? this battery 왼쪽에서 한번 끊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더 나왔죠? 그 다음에 more energy라고 비교급 나왔죠? 그 다음에 쉼표 뒤로 가가지고 그쵸? 더 more energy에서 다시 한번 끊으면 역시나 더 비교급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되냐? 그 한번 보면 너의 몸이 배터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입니다. 얘 지금 이매진 같은 친구도 내가 구체적인 얘 나올 때 쓰는 친구라고 했죠? 뭐 imagine, say, consider 혹은 let's say, let's imagine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얘는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다. 구체적인 얘. 그럼 and 뒤쪽으로 한번 다시 보면 이 배터리가 주어부터 이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너는 그쵸? will be able to have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 하루 안에. 그러니까 매일 밤 왜는 지금 나이트 수식해준다. 너가 잘 때 이 배터리라는 것은 재충전이 되는 거죠. 그쵸? 얼마만큼 많이? 그쵸? 너가 그 이전의 날 동안에 너가 보낸 것만큼 많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20이라는 에너지를 썼어. 그러면 그날 밤에 20이라는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는 거죠. 봐봐. 만약에 너가 많은 에너지를 갖기를 원하잖아, 내일. 그럼 너는 그쵸?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 되겠죠, 오늘. 우리의 뇌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쓰는 그 브레인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에너지의 20%만을 소비한답니다. 그러니까 얘 if to 구문인데 must가 여기에선 지금 조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이는 거야. 얘 필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필수야. 뭐가 필수냐면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쓴 부분이 주제 제목 요지일 가능성이 높죠. must, should, necessary 이런 거 들어간 부분이 주제 제목 요지 문장에서는 답의 힌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뭐가 필수냐면 그 사고의 과정이라는 걸 supplement, 보충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무엇과 함께? 걷기 그리고 운동과 함께. 근데 어떠한 걷기와 운동하냐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걷기와 운동이죠.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얘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할 수 있도록 너의 내부 배터리가 그쵸 더 많은 에너지를 내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쓰는 에너지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싶으면 결국엔 운동을 하라는 거죠. 너의 몸이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답니다. 너가 필요로 한 만큼 for thinking을 위해서도 for moving, for doing exercises. 또 나오죠? 비교급. 어디 왼쪽에서 한번 끊으면 돼? 그쵸? you 왼쪽에서 한번 끊으면 되죠. 그럼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쉼표 뒤쪽으로 다시 한번 you에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and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비더비는 니네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주관식 문제로 한 3-4번은 나올 거니까 꼭 갖고 가셔야 돼요. 다시 해석 한번 해보면 너가 오늘 더 활동적이면 활동적일수록 액티브는 활동적인 거니까 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오늘 쓰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주어 너는 더 많은 에너지를 그쵸?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have to 사이에. 그쵸? 내일 태울.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그쵸? 주는 거죠. 역시나 수요동사 너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너가 지치게 느끼는 것을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가 아니라 그 운동을 하라는 거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는 1번 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에 대한 힌트는 역시나 이 must 들어가는 부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부분 고른 친구는 더비더비 부분에서 답을 골랐어도 됐고 맨 마지막 줄에 exercising gives you more energy 그 부분에서 찾아도 되겠네요. 이게 지문이 좋고 간단한데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 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그 공부 패턴이 실제로 3월부터 시작되는 내신의 공부 패턴이랑 매우 똑같을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태도를 항상 개선시킬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실제로 우리의 뇌라는 건 뇌가 진화를 하게 된 건 공부하려고 뇌가 진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호모사피엔스 그 시기 예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조상이 그 진화를 거듭하게 된 거는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하고 짝짓기를 하고 좀 더 우수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중심으로 뇌가 진화를 해왔거든. 그러니까는 사실 그 오랫동안 몸을 좀 움직여야지 머리도 잘 돌아간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했고 실제로 뭐 예전에 사법고시 준비하거나 공부 오래 하는 그러한 몇 년 동안 준비하는 그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1시간씩 꼭 달리기를 했대. 운동을, 러닝을. 그렇지 않으면 몸이 버티질 못해. 너네도 분명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때까지는 정말 정말 힘들 거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더 지금 약해져 있기도 하고 좀 덜 빡셀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시험은 치러지고 등급이 나온다는 게 무서운 거죠. 아마 니네 눈 깜짝하면 선생님 어떡해요 고2예요 이러고 있을걸? 그때까지 선생님이 있어야죠.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혹시 몰라 만나게 될지 2학기 때 다른 학교 친구들도 항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른 선생님이랑 공부해도 조금 열심히 하고 고민 같은 거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돼요. 22번의 첫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가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죠. 너가 숫자를 읽을 때 너는 더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leftmost 가장 왼쪽에 있는 leftmost 가장 왼쪽에 있는 디짓 하면 숫자죠. 숫자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대요. 뭐보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 이게 뭔 말이야? since 왜냐하면 그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순서냐면은 우리가 읽고 그리고 처리하는 순서이기 때문이래요. 그것들을. 여기서 댐이 지칭하는 거는 leftmost digit이랑 더 rightmost digit. 그래서 얘는 댐은 디지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지금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주절은 문장의 주인이 되는 문장의 주인이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이 되는 문장. 이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문서화해서 시험을 보려고요. 주절은 주인이 되는 문장이고, 부사절은 주절을 부연 설명해주는 문장. 부사절의 특징 알죠? 주절을 부연 설명, 위치가 자유롭고 몇 개가 와도 상관이 없다. 지금 이 문장에서 주절은 어린 거 알죠? 그 다음에 부사절이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주절이 뭔지 잘 알아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이 세모가로 친 문장 있잖아. 얘는 없어도 돼. 얘네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애니까. 결국에 이 주절 있죠. We are more influenced. 이 주인이 되는 이 주절의 문장을 부연 설명해주기 위해서 세모가로 두 개가 왼쪽 오른쪽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숫자 799는 그쵸? 어떻게 느껴져? 매우 적게 느껴지죠. 800보다 800보다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CA as B 간주동사 보이죠? The former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다. The former, the latter 너무 중요해요. The former은 전자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전자. 그 다음에 the latter는 후자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후자. 전자가 지칭하는 건 799죠. 그 전자가 700 something 7로 뭐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후자는 뭐 800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반면에 798 같은 경우에는 꽤나 799랑 그쵸? pretty much, feels pretty much가 799처럼 like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leftmost digit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맨 왼쪽의 숫자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맨 왼쪽의 숫자라 하면 이 숫자의 첫머리 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다. 이해되죠? 꼭 예습하고 와야 돼. 그 19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부터 얘기하는 거죠. 19세기 이후부터 샵키퍼 하면은 그 가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게주인들이 얘도 참 많이 나오는데 얘 take advantage of라는 뜻이거든. take advantage of고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하다. 가게주인들이 이러한 트릭 하면은 뭐 착각이나 속임수 정도? 이 트릭도 정말 많이 나와요. 혹은 함정. 이러한 착각을 이용을 해왔답니다. 현재 완료니까 have taken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용을 해온 거죠. 근데 by ing 어떻게 함으로써? 그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근데 어떠한 가격이냐면 구로 끝나는 가격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인상을 주는 거죠. 어떠한 인상? 그 상품이 실제로 it is 그것이 그런 것보다 더 싸다는. 그러니까 800이나 799나 뭐 얼마 차이 없잖아. 근데 1을 뺨으로써 뭔가 더 그 상품이 더 싸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니네가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1,000원이야. 이거랑 990원. 느낌이 다르죠. 앞자리를 바꿈으로써 그쵸? 더 싸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survey는 보여준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은 대략 a third 하면 얘 분수 표현인 거 알죠? 위에서 분자부터 읽는 거 3분의 1에서 그쵸? 2 third 3분의 2 어디에? 모든 소매 가격에 그쵸? 대략 여기 around에서 세모가로 지우자. 동그란 가로 지우자. 쏘리 따라오고 있죠? 서베이는 뭐를 보여주냐면 대략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모든 소매 가격이 프라이시스의 수일치 맞추면 되는 거 알죠? 부분 표현이니까 지금 이 친구 a third to two thirds 얘 부분 표현인 거 알죠? 부분 표현이니까 뒤에 오브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일치 맞춰서 그 모든 소매 가격이 그죠? 이제는 9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도우 비록 우리가 모두 경험 있는 샤퍼긴 하잖아. 쇼핑객이긴 한데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분명히 1,000원이나 990원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990원의 상품에 더 이점을 느낀다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2008년이네요. 선생님 대학생 1학년 때 08학번이거든 선생님이. 젠장. 2008년에 연구자는 어떠한 연구자냐면 사우선 브리타니 대학의 연구자가 monitored 관찰하다 감시하다 꼭 알아놔. 관찰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를 관찰했냐면 그 지역 피자 레스토랑을 관찰을 했거든. 근데 이 레스토랑이 그쵸 제공을 하고 있었죠 5개의 종류의 피자를 어디에서? 아니 어디랜다 얼마에? 얘 유로다 유로 8유로에 각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자를 한 판으로 팔잖아. 근데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피자가 주식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한 조각씩 팔고 그래요. 그래서 길 가다가 뭐 친구랑 배고프면은 피자 한 조각 할래 해서 피자 가게에서 한 조각 사 먹고 정말 많이 먹고 많이 살쪘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다 읽자. 그러니까 when 뭐 할 때 그 피자 중에 하나가 나 지금 여기서 세모가로 친 거 알지? when 왼쪽에서 부사절이니까 피자들 중에 하나가 줄어들었을 때 가격에서 7.99 유로로 7.99 유로로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0.1 유로 줄어든 거잖아. 그것의 share 모기 판매에서의 모기 from a third 3분의 1에서 전체의 3분의 1에서 a half니까 2분의 1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left most digit에 엄청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8유로였을 때는 판매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이었는데 7.99 유로가 된 이후로는 절반이나 차지하게 됐다니까. 그럼 선택지를 한번 볼까? 가격 전량이죠. 방식으로 사용되는.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사람이 숫자를 읽는 방식을 사용하는 가격 전략 맞죠? 왼쪽부터 읽기 때문에 그 전략을 사용한 거죠. 이거는 뭐 첫 번째 줄 읽고도 일반적인 진술이잖아. 결국엔 첫 번째 줄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봐도 되고 답의 힌트를 2번 소비 패턴이죠. 근데 지역의 경제 경향을 반영하는 소비 패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숫자를 더하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셀러 판매자의 credibility 하면은 신용이죠. 신용. 파는 사람의 신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하는 것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이 단어도 꼭 조심해라. 얘 causal relationship 하면 인과관계라는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하고요. casual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casual은 뭐 편안한, 대충 하는 이러한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스펠링을 제대로 보고 읽고 쓸 수 있어야지 주관식 쓸 때도 모의고사에서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죠. between A and B, 뭐와 뭐 사이에서의 그 시장 사이즈와 그 제품 가격 사이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세일, 판매 함정, 판매 속임수. 그 고객을 속이는 어떻게 함으로써 상점의 환경을 바꿈으로써 이러한 내용은 없어. 상점의 환경을 바꾸는 건 이렇게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이 지문도 거의 시험범위였을 때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됐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을 보면은
선생님이 그 MBTI가 ESTJ거든. ESTJ인데 ESTJ를 그 한마디로 정의하는 걸 보니까 젊은 꼰대라고 나오더라고. 젊은 꼰대. 선생님은 항상 내가 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노오력을 강조하고 저엉성, 예의 이런 거를 많이 중시하니까 꼰대가 요즘은 되게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선생님 항상 기본에 충실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그게 삶을 관통하는 진리, 법칙, 규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기본적인 게 결국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2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그 경쟁적인 환경에서 예를 들면 어떤 환경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컬리지 애드미션 입시죠. 입시 과정이나 혹은 잡 애플리케이션 그 직업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직 상황 이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입시나 구직 상황과 같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퀄리피케이션 그쵸? 강력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fact, 사실이라는 것을 갖고 있답니다. 뭐 나는 점수가 어떻고 대학은 어딜 나왔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fact. 하지만 그 fact 그 자체로 언론이 only랑 비슷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 팩트 자체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냐. 한번 회상을 해봐. 뒤쪽을 think back, 회상하다. 가장 최근에 lecture, 강의나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회상을 해봐. 너가 참석을 했던. 얼마나 많은 사실을 너는 기억하냐. 그쵸? 그것으로부터. 보면은 만약에 너가 alike, 모모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너는 많은 것을 회상할 수는 없을 것이랍니다. 만약에 any,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지금 내가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chances are that, 그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여기서 that은 동격이라고 아마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답니다. 하지만 근데 어떠한 가능성이 있냐면 굿은 충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능성이 충분한 거냐면 너가 뭐는 기억해? 이야기나 anecdote, 일화 그리고 example, 사례들은 기억할 가능성이 충분하답니다. 그 이벤트로부터. 비록 너가 그쵸 그것들의 정확한 맥락은 기억할지 못할지라도 이야기나 일화나 사례는 기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평균적인 사람들은 오늘날 be flooded with 하면 무엇으로 넘쳐나다. 그러니까 flood가 홍수라는 뜻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 넘쳐나는 거죠. fact와 데이터로. 그리고 우리는 let 사용동사죠. 사역동사. 대부분의 것들이 그냥 그쵸? 지나가도록 냅두는 거야. 우리의 뇌를. 뭐를 갖고? minimal, 최소한의 그 reaction, 그 반응에 대한 최소한의 retention, 기억들만 가진 채로. 그러니까 팩트랑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최소한만 기억하는 거죠. 그냥 그 팩트와 데이터는 흘러가도록 냅둔 채로 만약에 어떠한 것이 그 정보라는 걸 사역동사죠. 그쵸?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그쵸? 만들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게 팩트나 데이터라는 게 어떠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두드러지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의 그걸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야기라는 것이 comes in, 들어오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의미 있는 방식이라는 건 이야기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메이즈에?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팩트나 데이터라기보다는 인간이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 보면 1번 너 자신을 뛰어나게 만들어라. 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니죠. 정확함에 대한 게 아니죠.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2번 이야기의 힘이죠. 우리가 왜
팩트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가 이야기라는 걸. 왜냐면 기억하기 용이하니까. 뭔 말인지 되죠? 보면은 본문에서 그 답의 힌트를 고를 수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 정보라는 걸 만들지 않으면은 그쵸? 기억을 최소한의 기억만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결국에 그 의미 있는 방식이라는 건 이야기라는 거고 혹은 however, but, however이나 but이나 혹은 yet 이러한 부분의 뒤쪽 반전 포인트의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지만 이 뒤쪽에서 You remember story and anecdotes and examples from the event 이 부분에서도 답을 유추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선택지 3번 보면 What is the key qualification? 중요한 자격사항이 뭐냐? 스토리텔러의 아니죠. 4번 How big is 우리의 평균 기억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 아니고 단일한 사실이라는 게 전체 이야기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건 팩트와 스토리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 여기에서는 이야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죠. 화자가.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아니고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선택지는 그 문장이 아니잖아. 선택지는 문장이 아니라서 너네가 더 해석이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때 꼭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내용이 어려워서 일단은 내용은 보지 맙시다. 내용은 보지 말고 일단 모의고사니까 내신이면 물론 내용도 알아야겠지만 어법으로만 접근을 합시다. 어법상 틀린 것은 너네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볼 텐데 그 모의고사 볼 때도 대략적인 해석은 하셔야 돼요.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 보면은 이 1번 동그라미가 포함된 문장을 보시면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되는데 첫 문장이 젠장 4줄이네요. 그럼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믿음이라는 건 어떠한 믿음이냐면 인간이 도덕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은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빌리프의 동사는 is죠. 오히려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놓는 게 너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is. 그러니까 더 빌리프의 동사는 is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데 동물은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러니까 돈 뒤에 have morality가 생략된 거죠. 왜 생략이 되냐면 거의 영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은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믿음이라는 게 such 대시입니다. so that이랑 똑같아. 너무나 오래된 가정이어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쵸. 불리는 것도 당연하답니다. 그 habit of mind 하면은 마음의 습관이니까 습관적 사고로 불려왔대요.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이라는 건 그쵸. 이 친구가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매우 hard to break 깨기가 어렵답니다. 괜찮네요. 초부정사 쓰는 거. 지금 이 지문이 구조 파악을 하기에 너무 좋은 지문인데 보면은 천천히 보면 이 위에서 세 번째 줄이 이 and 있죠.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주어 동사랑 빨간색으로 친 주어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와봐. 첫 번째 줄에 이 that부터 돈까지는 지금 빌리프의 동격이고 이해되죠? such that, so that 거기서 이 that은 접속사였고 되냐? 그 다음에 and를 사이로 주어 동사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러니까 and, but, or, so는 등위 접속사잖아. 등위 접속사라는 건 왼쪽이랑 오른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and를 사이로 주절 두 개가 병렬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역시나 부사절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두 번째 주절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2번 동그라미 보면 이게 문장 첫머리부터 안 봐도 the possibility that 보통 동격의 대시잖아.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만 보면 되겠네.
동물이 더 동물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갖고 있다는 가능성. 그쵸? 그래서 뒤에 문장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동격에 대 쓰는 거 괜찮네요. 혹시나 that을 위치로 바꾸면 오히려 틀리는 거 알죠? 위치는 관계 대명사로 뒤에 문장이 그쵸? 불완전해야 되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거고. 3번 보면은 딱 봐도 얘는 주어 찾으라는 거잖아. 주어가 tendency 같죠? framed도 얘 분사구문이야 결국에는. 그쵸?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끊기고 동사 is. 되냐? 주어를 그러니까 네모 세모 동그라미 괄호를 제대로 칠 수만 있으면 해석이 얼마나 어렵든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tendency가 주어고 framed부터 them이 세모 괄호로 묶이는 것은 눈으로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다. 선생님도 수업하기 전에 읽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denial, 부인하는 거 있잖아. 누가 동물이 누구인지를 부인하는 게 동사는 지금 allows죠. denial의 단수잖아. s가 안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형용사가 나올 수가 없다고. conveniently라는 부사가 나와서 동사를 수식해줘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역시 비동사의 보어로 본 건 아니죠. convenient. 그러니까 동물이 편한 것에 대한 부인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동물이 편한 것을 부인하는 거? 해석을 대충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쵸? 그래서 convenient를 conveniently로 바꾸면 되고 얘 내가 보기에는 오답률 탑3에 들어갈 만한 문제네요. 되냐? 5번 보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clearly부터 명백한 주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게 필요로 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그 내용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동물이 도덕성이 없다고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동물이 도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야. 왜냐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왔으니까. 되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지문이거든. 명백하게 주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게 필요로 하답니다. 여기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건 동물이 도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게으른 받아들임 있죠. 그 습관적 사고의 게으른 받아들임. 그러니까 막 바꾸려고 하고 싶지 않아. 그러한 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야. 동물이 이해되고 다뤄지는 방식에. 그러니까 동물이 도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막대할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이랑 그 같은 지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동물이 도덕성이 없다는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 그 통념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더 스테이터스 코어 같이 별표 단어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 이거 절대 안 나올 것 같지? 얘 되게 자주 가끔 나와. 알면 좋아. 더 스테이터스 코어, 듀얼리즘, 뭐 이원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원론이라고 하면은 동물과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버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쵸?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번 보면은 얘도 진짜 봐봐. 얘도 쉽지 않은데 보면 우리는 눈치를 챈답니다. 뭐를 눈치를 채냐면은 그 혼란 사이에서 반복을 눈치채. 그러니까 혼란 사이에도 반복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도 눈치챈대. 즉 반복 사이에도 혼란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단절을 눈치챈답니다. 반복적인 행위에서도. 하지만 이러한 그러한 배열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냐. 그리고 perfect, 완벽한 regularity, 규칙성, 완벽한 규칙성과 완벽한 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요. 일부 반복이라는 것은 봐봐. 뭔가가 반복된다는 건 우리에게 뭐를 줘? 그쵸? 안정감을 주죠.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근데 어떠한 점에서 안정감을 주냐면 우리가 다음에
무엇이 발생할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좋아하겠어? 일부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unpredictability는 예측 불가능성이죠. 당연히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 고르는 문제는 어디에서 답의 힌트를 얻었는지를 표시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 모의고사 40번 요약문도 똑같거든. 그러니까 predictability를 고를 수 있었던 힌트는 그쵸? 여기에서 고르면 되잖아. 이 some repetition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일부 반복이라는 게 일정한 반복이라는 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건 결국에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배열한답니다. 주로 반복적인 스케줄에서 랜덤하면 형용사로 무작 위의 이런 뜻이잖아. 근데 NESS가 붙었으니까 명사죠. 그 무작위성이라는 건 조직이나 혹은 이벤트에서 무작위성이라는 것은 더 챌린징, 어렵고 더 무서워. 막 니네가 학원에 오는데 항상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떠한 선생님한테 배울지, 뭘 배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 어렵고 무섭죠. 대부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완벽한 혼란, with perfect chaos. 그쵸? 완벽한 혼란과 함께 우리는 그쵸?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쵸? 적응하고 반응해야 함으로써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된다는 건 어디에서 답의 힌트를 고르면 돼? frustrated. 그쵸? 이 부분. randomness. 그쵸? 무작위성이라는 게 더 힘들고 무섭다. 이 부분에서 frustrated의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수업을 듣고 꼭 복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완벽한 규칙성이라는 게 아마도 훨씬 더 무서울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혼란도 싫은데 완벽한 규칙이라는 건 훨씬 더 무섭대. 그것의 모노토니, 단조로움에서. 그쵸? 무작위성이 그쵸? 무서운 것보다 이제 뒤에는 horrifying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씩 이러한 부분에서도 내신의 문제로 출제돼 is를 더즈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뒤에 뭐가 생략된지를 알아야지 대동사를 is를 쓸지 더즈를 쓸지 알 거 아니야. 그것은 deny 하면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 부인하는 거고 imply 하면 암시하는 거잖아. 즉 그것은 차갑고 unfeeling, 무감각하고 기계적인 속성을 부인할까 암시할까. 그러한 완벽한 질서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거는 그 완벽한 regularity. 지금 얘를 지칭하는 거겠죠. perfect regularity. 이시 지칭하는 거 여기에서. 이해하고 있니? 그러니까 차갑고 무감각하고 기계적인 속성을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의 힌트로는 뭐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한 완벽성이 여기에서 답을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뒤쪽에서도. 꼭 앞쪽에서만 골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 뒤쪽에 읽다 보면 뒤쪽에 답이 나오기도 해요. 이러한 문제 유형은 요즘 모의고사보다는 그 내신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어휘. 그러니까 요즘 어휘 문제는 1, 2, 3, 4, 5 중에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하나 골라내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오히려 주제 제목 요지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 글의 흐름을 캐치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영부영한 실력으로는 맞추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복습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힘들이 있답니다. 그쵸? 서로에게 작용을 하는 어떠한 극단이든지 간에 그러므로 위협적이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인간은 완벽한 혼란도 완벽한 규칙성도 두려워한다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되냐? 30번을 봅시다. 30번을 보면은 얘는 재밌어요. 그냥 웃겼어. 나는 항상 이런 유머러스한 글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면 앨버트 아인슈타인 알죠? 원스는 아까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였잖아. 근데 once가 한 번은 혹은 뭐 한때라는 부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되고
얘는 그냥 부사. 얘는 그냥 부사. 문장의 구성성분 중에 그 품사 중에 주어 아니 동사 아니 맞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할 때 그 부사. 알버트 에인슈타인이 한 번은 그 기차를 탔거든,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로부터 출발하는 기차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그 컨덕터 하면은 원래는 컨덕트가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기차에서 뭔가를 지휘하는 사람은 승무원이잖아. 조절하고. 그다음에 얘가 실제로 지휘자라는 뜻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 승무원이 came around 온 거죠. 펀치 티켓에 구멍을 뚫으려고. 예전에는 그 기차에 타면은 티켓을 구매하고 티켓에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이 사람이 뭐 그 승무원에게 확인을 받았다 이러한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얘기한 거죠. 티켓 플리즈라고 얘기를 한 거죠. 승무원이 알버트 에인슈타인이 뻗은 거죠. 손을 그의 베스트 조끼 파킷 주머니로. 그쵸, 티켓 때문에 티켓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했어. 젠장. 그는 그의 자켓의 주머니도 확인을 했죠. 에인슈타인이겠죠. 알베르트 에인슈타인. 티켓 없었대요. 그는 역시나 에인슈타인이죠. 그의 브리프 케이스 서류 가방도 확인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티켓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승무원이 분사구문이죠. 눈치챘거든. 그의 분명한 디스트레스, 괴로움이나 공경을 확인을 해서 얘가 동사죠. 지금 세모가루로 묶은 거 분사구문인지 알죠? 친절하게 얘기한 거죠. 나 너 누군지 알아. 닥터 에인슈타인,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너의 티켓에 대해선.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뭔 말인지 되죠? 넘어가려고 한 거죠, 승무원은. 몇 분 후에, 그쵸? 승무원이 돌아온 거야. From the front of the train car. 그 기차의 앞으로부터 돌아온 거죠. 그리고 to see, 본 거죠. 얘는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본 거죠. 에인슈타인이 얘 지금 see 지각동사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걸 본 거야. 그의 의자 아래에서. 에인슈타인의 의자 아래에서겠죠. 그 잃어버린 티켓을 quickly 빠르게 여기서 그는 컨덕터겠죠. 서둘러서 확신시킨 거죠. 서둘러 돌아간 거죠. 확신시키려고. 그 회색 머리카락의 신사. 얘는 지금 에인슈타인을 지칭하는 거겠죠. 닥터 에인슈타인, I know, 나 너 누군지 안다고. 그쵸? 그는 반복을 한 거죠. 여기서 he는 컨덕터겠죠. Please don't worry about your ticket. 닥터 에인슈타인이 느리게 일어났죠. 그의 무릎으로부터. 즉 무릎을 꿇은 걸 피면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addressed 하면 뭐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얘도 다이어에 설명하다, 뭐 말하다, 해결하다 되게 뜻이 많아요. 말한 거죠. 그 젊은 승무원에게 Son, you don't understand. 너 이해 못하는구나.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쵸? 웃기지 않아요? 에인슈타인 하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표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농담 아니에요. 복습하세요. 목요일 수업은 그 31번부터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